안녕하세요. 아슈르입니다. 오늘은 제조 AI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스레드가 없으면 제조 AI는 실패한다. 많은 기업들이 수억 원을 들여 AI를 도입하지만 왜 70% 이상이 실패할까요? 문제는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데이터 아키텍처입니다. 그 답은 바로 디지털 스레드에 있습니다. AI 프로젝트의 70% 이상이 실패합니다. 이건 맥킨지와 베인앤컴퍼니가 수천 개의 제조 기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실패하느냐입니다. 주요 원인은 데이터 품질 문제, 텐서플로우를 쓰든 파이토치를 쓰든 최신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 공장의 설계 데이터와 생산 데이터는 서로 연결되어 있나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PLM에 저장된 CAD 도면과 BOM의 정보가 MES의 실시간 공정 데이터와 QMS의 검사 결과 데이터와 API로 연결되어 있나요?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그 변경 이력이 생산 현장의 작업 지시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특정 로트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때 그 제품에 들어간 부품의 공급 업체와 입고 일자, 사용된 설비와 공정 조건을 5분 안에 추적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 질문들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의 AI 프로젝트는 이미 70% 실패 그룹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은 garbage in, garbage out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스레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디지털 스레드는 제조 데이터의 백본입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제품 기획부터 시작해서 설계, 생산, 품질 관리,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모든 데이터를 끊김없이 연결하는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입니다.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PLM,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는 CAD 데이터, 3D 모델, 사양서, 엔지니어링 봄이 들어 있습니다. MES, 매니팩처링 익스큐션 시스템에는 작업 지시, 설비 가동률, 공정 파라미터, 실시간 센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ERP에는 자재 재고, 구매 발주, 원가 정보, 제조 BOM이 있고요. QMS,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검사 결과, 불량 데이터, 시정 조치 이력이 저장됩니다. 전통적인 제조 현장에서는 이것들이 각각 독립된 시스템으로 존재합니다. 엑셀 파일로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기거나 운이 좋으면 배치 작업으로 하루에 한 번 동기화하는 정도입니다. 디지털 스레드는 이 모든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RESTful API나 OPC UA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시스템 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중간에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두어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 저장하고요. 메타데이터 관리를 통해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고 언제 생성됐고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추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Single Source of Truth, 단일 진실 공급원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스레드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속성입니다. 제품이 기획 단계에서 폐기 단계까지 데이터가 끊기지 않고 흐릅니다. 마치 DNA처럼 제품의 전 생애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둘째, 맥락성입니다. 설계 변경이 리비전 A에서 리비전 B로 바뀌었다면 그 변경 사유와 시점 그리고 그 이후 생산된 제품의 품질 데이터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타임 스탬프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포함한 맥락이 저장됩니다. 셋째, 실시간성입니다. IoT 센서에서 수집된 온도, 압력, 진동 데이터가 밀리초 단위로 수집되어 디지털 스레드에 총합됩니다.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면 설비 레벨에서 전처리를 하고 클라우드로는 집계된 데이터만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AI 모델은 이 디지털 스레드 위에서 학습하고 추론하고 최적화합니다. 왜 디지털 스레드가 AI 성공의 핵심일까요? 기술적 관점에서 세 가지 필수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학습 데이터 기반을 확보합니다. AI 모델, 특히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그런데 제조 현장에서는 단순히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레이블링된 맥락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량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도 학습을 하려면 입력 피처와 정답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입력 피처는 무엇일까요? 설계 사양, 공정 조건, 설비 상태, 환경 조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 레이블은 무엇일까요? 품질 검사 결과, 양품, 불량 유형, 측정값 등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제품, 동일한 시점에 대해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스레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 데이터는 PLM에, 공정 데이터는 MES에, 품질 데이터는 QMS에 따라 존재합니다. 누군가 수작업으로 엑셀에서 브이로그업을 해서 데이터를 매칭해야 합니다. 제품 시리얼 넘버가 시스템마다 다르다면 이것은 매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프로젝트 시간의 80% 이상을 데이터 정제에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디지털 스레드는 이런 종단간, 엔드-투-엔드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제품 아이디를 키로 해서 모든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AI 모델은 단순한 패턴 인식을 넘어서 공정 파라미터와 품질 결과 간의 복잡한 비선형 관계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시간 최적화와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이건 추론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모델을 학습시켰다면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해야죠.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가 AI 모델의 스트리밍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예지 보전 AI를 생각해 보세요. 설비의 진동 센서가 1초에 1000번 샘플링 됩니다. 이 로우 데이터를 엣지에서 FFT를 처리해서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변화합니다. 이 피처가 AI 모델에 입력되고 모델은 3일 후 베어링 고장 확률이 87%라고 출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AI입니다. 디지털 스레드가 있으면 뭐가 다를까요? AI 모델이 설비 전체의 이력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설비가 언제 도입됐고 어떤 부품이 언제 교체됐고 과거에 어떤 고장이 있었고 최근 3개월간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심지어 이 설비로 생산한 제품의 품질 데이터까지 참조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고장 날 것 같다가 아니라 왜 고장 날 것 같은지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 지금 교체하면 생산 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인더스트리얼 AI입니다. 셋째, 지식을 축적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건 광학학습이나 연속학습과 연결됩니다. 불량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불량률 통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스레드에 따라 전체 이력을 역추적합니다. 이 제품 설계의 리비전은 C였고 2주 전에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m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05mm로 타이트해졌습니다. 사용된 원자재는 항력사 A에서 공급한 로트 번호 20231115였고 이 로트는 최근 들어온 신규 공급 업체입니다. 생산은 라인 3번에서 오전 9시에 작업됐고 이 시간대의 설비 가동률은 95%로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AI가 분석하면 공차 변경, 신규 원자재 조합, 높은 가동률이 불량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RCA, 루트 커즈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이트는 다시 디지털 스레드에 저장되어 향후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스레드는 AI가 잘하는 토양입니다.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학습, 추론, 컨티뉴어스 러닝, AI 파이프라인의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 스레드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스레드가 없으면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째, 데이터 사일로로 인한 편향된 학습입니다. 통계학에서는 심슨 패러독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분 데이터만 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전체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 결론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제조 현상에서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생산 데이터만 보면 A 설비가 B 설비보다 생산성이 10%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품질 데이터를 합치면 A 설비의 불량률이 B보다 15% 높습니다. 종합하면 A가 더 나쁜 설비인데 데이터 사일로 때문에 반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모델은 빨리 만들어라고 최적합니다. 품질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결과는 생산량은 늘었는데 불량률이 폭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Partial Observation Problem입니다. 디지털 스레드가 있으면 전체 데이터를 헐리스틱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적성 부족으로 인한 데이터 라벨링 오류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가장 큰 적은 노이지 라벨입니다. 잘못된 정답으로 학습하면 모델이 엉뚱한 패턴을 배웁니다. 제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예를 들어 불량 분류 AI를 만든다고 합시다. 품질 검사원이 스크래치라고 분류한 불량 샘플이 1000개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중 200개는 실제로는 변색 불량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해당 제품들이 생산된 날 검사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시스템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는 특정 검사원이 실수로 잘못 분류했는데 추적이 안 되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스레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 데이터의 검사원 아이디, 검사 시간, 사용된 검사 기준 버전이 모두 메타데이터로 저장됩니다. 나중에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면 데이터를 역추적해서 라벨링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항공 엔진 제조사는 공급업체 부품의 결함이 발견됐을 때 그 부품이 들어간 엔진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 추적 시스템과 조립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었고 시리얼 넘버 체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잠재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모든 엔진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다시 해야 됐습니다. 수백 대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데이터 추적성이 없으면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모델 드리프트, 모델 성능 저하입니다. 머신러닝에는 IID Assumption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같은 문포에서 나왔다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조 현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새로운 원자재 공급 업체가 바뀝니다. 설비가 노후화됩니다. 계절이 바뀌면 온습도가 달라집니다. 학습 때의 데이터 분포와 현재의 데이터 분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컨셉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디지털 스레드 없이 일회성으로 학습한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 3개월은 정확도 95%로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는 85%로, 1년 후에는 70%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데이터 공급이 없어서 변화하는 환경을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스레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컨티뉴어스 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배치 작업으로 최근 일주일치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킵니다. 모델의 성능 지표, 예를 들어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등을 모니터링하다가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재학습을 트리거합니다. A/B 테스트로 새 모델과 기존 모델을 병렬 운영하면서 성능이 좋은 쪽을 선택합니다. 이게 MLOps의 핵심입니다.
반면 디지털 스레드가 있으면 통합 데이터 흐름으로 전체 맥락을 합산합니다. 심슨 패러독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추적성으로 데이터 품질을 보증합니다. 노이즈 라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성능 유지로 컨셉 드리프트에 대응합니다. 모델이 계속 진화합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이 오래된 격언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디지털 스레드 없이는 garbage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글로벌 실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잉의 T-7A 레드호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공기는 디지털 스레드 퍼스트 전략으로 개발된 최초의 항공기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MBSE,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사용했습니다. sysML이나 UML 같은 모델링 언어로 시스템 요구사항부터 정의합니다. 이게 디지털 스레드의 스타팅 포인트가 됩니다. 3D CAD는 카티아 V6로 설계하고 PLM은 시멘스 팀센터를 사용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안시스로 구조해석, CFD, 열해석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시뮬레이션 결과가 PLM과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설계의 변경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이 재실행되고 결과가 업데이트됩니다. 제조 단계에서는 MES와 연동해서 3D 모델 기반의 작업 지시가 생성됩니다. 작업자는 AR 글래스를 쓰고 3D 모델이 실제 부품에 오버레이 되어 보입니다. 어떤 볼트를 어떤 순으로 조립해야 하는지, 토크는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가이드됩니다. 그 결과는 첫 시험 비행을 36개월 만에 달성, 기존 프로그램은 60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설계 변경 시간이 75% 감소. 왜냐하면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다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조립 시간이 80% 단축, AR 기반 작업 지시 덕분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프로토타입 제작이 60% 감소,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검증을 했으니까요. 에어버스의 스카이와이즈 플랫폼, 이건 디지털 스레드의 운영 단계 확장입니다. 전 세계 12,000대 이상의 항공기에 센서와 ACAR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행 중에 엔진, 온도, 압력, 회전수, 연료 소비 등 수천 개의 파라미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됩니다. 이 데이터가 위성통신으로 지상 데이터 센터에 전송되고 애저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하둡 기반이고 데이터 처리는 스파크로 합니다. 여기에 과거 30년간의 정비 이력이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어떤 부품이 언제 교체됐고 고장 전에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 머신러닝 모델은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72시간 후 유아 펌프 고장 확률이 80%라고 예측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클로즈드 루프입니다. 현장의 데이터가 설계 부서로 피드백됩니다. 이 부품이 예상보다 10% 빨리 마모된다라는 정보가 엔지니어에게 전달되고 차기 설계에 반영됩니다. 부품 사양이 변경되고 이 변경 정보가 다시 MRO 시스템에 전파됩니다. 이것이 진짜 디지털 스레드의 위력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예기치 못한 정비 30% 감소. 항공사들은 정비 스케줄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품 재고를 최적화해서 재고 비용이 20% 감소했습니다. 지멘스의 암베르크 전자제품 공장, 참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이 공장은 99.99%의 품질률을 달성했습니다. 10,000개를 만들면 분량이 1개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스레드입니다. 제품 설계는 NXCAD로 하고 PLM은 팀센터입니다. SMT 라인의 모든 설비가 OPC-UA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픽앤플레이스 기계, 리플로우 오븐, AOI 모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연결됩니다. MES는 시메틱 IT고 여기서 모든 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AI는 어디에 쓰일까요? 공정 파라미터 최적화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리플로우 오븐의 온도 프로파일을 AI가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PCB의 두께, 부품 밀도, 외부 온습도를 고려해서 최적의 온도 커브를 계산합니다. AOI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결함 검출을 사용합니다. CNN으로 학습된 모델이 사람 눈으로는 보기 힘든 미세한 납땜 분량을 검출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량 데이터가 설계 부서와 공유됩니다. 이 부품의 패드 크기를 0.1mm 키우면 납땜 분량이 50% 줄어든다는 인사이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서별 최적화가 아닌 전사 차원의 최적화입니다. 설계 부서만 디지털하는 게 아닙니다. 생산 품질, 정비, 심지어는 고객 서비스까지 모두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 부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AI 혁신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됩니다.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노드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연결 가능한 엣지는 N-1개씩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까요? 기술 아키텍처 관점에서 6단계 로드맵을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현황 진단. 여기서 할 일은 as is 아키텍처 매핑입니다. 현재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 인벤토리를 작성합니다. PLM 어떤 제품, 윈드7, 팀센터 아니면 엑셀, MES 있나 아니면 없나? 있다면 어느 벤더, 로크웰, 지멘스 아니면 자체 개발, ERP, 셉, 오라클, 국산 ERP. 각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데이터 스키마를 문서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흐름도를 그립니다. A 시스템에서 B 시스템으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이동하는지 이 과정에서 단절 지점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설계 변경 정보가 PLM에서 MES로 전달되는데 3일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개선 포인트입니다. 동시에 데이터 품질 평가를 합니다. 완전성, 정확성, 일관성, 적시성.
SQL 쿼리를 돌려서 널값이 얼마나 있는지, 중복 레코드는 몇 %인지 확인합니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IT 부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설계, 생산, 품질, 각 부서의 실무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데이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파일럿 프로젝트. 여기서는 퀵 윈을 목표로 합니다. 전사 시스템을 한 번에 통합하려고 하면 3년 이상이 걸립니다. 대신 특정 제품군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A의 개발부터 양산까지 디지털 스레드로 구축합니다. 또는 주력 제품 B의 품질 문제를 디지털 스레드로 해결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최소 기능 제품, 즉 MVP 접근입니다. PLM과 MES를 완벽하게 통합하려면 6개월 걸립니다. 대신 RESTful API로 핵심 데이터만 일단 연결합니다. 2주면 됩니다. 보험 정보와 작업 지시 정보만 일단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신 SQL이나 DB 같은 오픈소스 DB를 사용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측정합니다. KPI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분량률, 리드타임, 재작업 시간, 데이터 수집 시간,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해서 정량적 개선을 증명합니다. 디지털 스레드 구축 후 불량 원인 분석 시간이 3일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데이터로 경영진을 설득합니다. 3단계 IoT 인프라 구축 9개월에서 12개월. 이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시작합니다. 핵심 설비에 센서를 후장착합니다. 진동 센서, 온도 센서, 전류 센서, 이 센서들이 PLC나 IoT 게이트웨이에 연결됩니다. PLC는 모드버스 TCP나 OPC UA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여기서 엣지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왜 하이브리드일까요? 모든 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면 네트워크 대역폭이 부족하고 비용이 비쌉니다. 대신 엣지 디바이스에 전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1초에 1000개의 샘플을 받아서 1초 단위로 평균 최대 최소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또는 FFT를 수행해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압축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합니다. 클라우드는 AWS IoT 코어, Azure IoT 허브 또는 구글 클라우드 IoT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S3, 블록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실시간 분석이 필요하면 카프카나 키네시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4단계 플랫폼 통합.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들을 API로 연결합니다. RESTful API가 기본입니다. JSON 포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PLM의 보험 데이터를 가져오는 API를 MES에서 호출해서 최신 보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실제 변경이 발생하면 PLM에서 웹훅을 발생시켜 MES에 알립니다. 이렇게 하면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RBAC,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메타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아파치 아틀라스나 코에브라 같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도 자동화합니다. 그레이트 엑스퍼테이션 같은 라이브러리로 데이터 밸리데이션 규칙을 정의해야 합니다. 제품 아이디는 10자리 숫자여야 한다. 온도값은 -50에서 200도 범위여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얼럿을 발생시킵니다. 5번째, 클라우드 전략. 여기서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이라면 클라우드 기반 SaaS를 추천합니다. 오토데스크 퓨전 360, 퓨전 라이프 사이클을 사용하면 CAD와 PLM이 클라우드에서 통합됩니다. 월 사용료는 1인당 10만 원 정도입니다. MES도 클라우드 버전이 있습니다. 튤립, 플렉스, 머신 매트릭스 같은 제품입니다. 초기 투자 없이 구독료만 내면 됩니다. 대기업이라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감한 설계 데이터는 온프레미스에 유지합니다. PLM은 자체 데이터 센터에, 하지만 IoT 데이터나 분석 워크로드는 클라우드에 보냅니다. 클라우드의 엘라스틱시티를 이용해서 AI 학습 시에만 GPU 인스턴스를 띄웁니다. Azure Arc나 AWS 아웃포스트를 사용하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직접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도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TLS for Data in Transit, AES 256 for Data at Rest, GDPR이나 ISMS 인증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클라우드 벤더가 iOS 27001을 인증받았는지 체크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전사 확산입니다. 이제 스케일업입니다. 파일럿에서 검증된 아키텍처를 전체 제품군, 전체 공장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서 표준화가 핵심입니다. 제품 아이디 체계를 전사 통일합니다. 더 이상 설계 부서는 P-0001, 생산 부서는 PROD0001 이렇게 다르게 부르면 안 됩니다. UUID나 GS1 표준을 사용합니다. API 스펙도 표준화합니다.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으로 문서합니다. 데이터 포맷도 통일합니다. 날짜는 ISO B8601 모델, 단위는 SI 단위계, 그리고 DevOps,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코드 변경이 발생하면 CI/CD로 자동 빌드, 테스트 배포됩니다. AI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ML플로우나 큐브플로우 같은 모델 버전 관리, 실험 추적, 배포 자동화를 구축합니다. 조직 문화도 중요합니다.
엔지니어들에게 파이썬, SQL, API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분기별로 해커톤을 열어서 디지털 스레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투자 규모는 중견기업 기준 3억에서 5억 원, 하지만 18에서 24개월이면 회수됩니다. 리드 타임은 30에서 45% 단축, 불량률은 25%에서 35% 감소. 이것은 검증된 수치입니다. 이제 디지털 스레드는 선택이 아닙니다. 법적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 기술 구현 관점에서 규제 대응을 설명하겠습니다. EU의 디지털 제품 여건부터 보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EU의 ESPR입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술적으로 무엇을 요구할까요? 1. 제품 식별자를 요구합니다. GS1 표준 기반 GTIN 또는 UUID를 사용합니다. QR코드나 NFC 태그로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소비자나 재활용 업체가 스캔하면 제품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재료 구성. 어떤 원자재가 몇 % 들어가는지, 유해 물질이 있는지, 재활용 가능 여부와 분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3. 탄소 발자국. 스콥 1, 2, 3의 전체 배출량, 원자재 채굴부터 제조, 운송, 사용, 폐기까지 ISO 14067 또는 GHG 프로토콜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번째, 공급망 추적. 부품이 어느 공급업체에서 왔는지,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지,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가능한지 이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결국엔 디지털 스레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PLM의 설계 정보와 BOM이 저장되어 있어야 제조 구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MES의 생산 이력이 기록되어 있어야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RP의 공급업체 정보가 연동되어 있어야 공급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JSON LD나 XML 포맷의 디지털 여권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파일을 분산 저장소에 저장하고 제품의 QR코드에 링크를 인코딩합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스레드가 없으면 EU 시장 수출이 불가능해집니다. 통관 관계에서 디지털 여권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없으면 수입 불가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 중 유럽 수출 비중이 2에서 30% 이상인 곳이 많습니다. 이게 막히면 생존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은 ISO IEC 42001 AI 경영 시스템 표준입니다. 23년 12월에 지정된 국제 표준입니다. AI를 책임 있게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규정합니다. 핵심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출처, 수집 방법, 보관 기간을 문서합니다. 데이터 라이선스와 사용 권한을 명시합니다. 개인정보 포함 여부와 익명화 방법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계보입니다.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것을 엔드투엔드로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델 투명성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은 어땠는지, 학습 데이터셋의 통계적 특성은 어떤지, 모델의 성능 지표는 어떤지. 네 번째, 설명 가능성입니다.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하고 쉐프, 라임과 같은 XAI 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피처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 모니터링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모델 성능이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드리프트 디텍션, 이상 징후 발생 시 자동 얼렛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구현에서는 디지털 스레드가 필수입니다. MLOps의 파이프라인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버저닝. 두 번째, 엑스퍼리먼트 트래킹. 세 번째, 모델 레지스트리. 네 번째, 디플로이먼트. 다섯 번째, 모니터링. 여섯 번째, 피드백 루프. 이 모든 단계에서 메타데이터가 디지털 스레드로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5일 모델 버전 V2.3 정확도 94.5 학습 데이터셋 ID DS-2025-1115 이런 정보가 추적 가능해야 ISO 42001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스레드 없이는 AI 거버넌스가 불가능합니다. EU AI 액트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AI 시스템 사용 금지입니다. 제조 현장의 AI 품질 검사, AI 예지 보전 모두 고위험 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스레드는 제조 AI의 신경망입니다. PLM, MES, ERP, IoT 센서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데이터 백본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도 GPT-4를 쓰든 GPT-5를 쓰든 클로드를 쓰든 실패합니다. 70%의 AI가 프로젝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 아키텍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RESTful API, OPC UA, MQTT, 카프카 이미 검증된 기술들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AWS, Azure, GCP 모두 제조 특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LOps 도구도 성숙했습니다. MLflow, 큐브플로우 오픈소스로 시작 가능합니다. 작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사 시스템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특정 제품군 하나, 생산 라인 하나로 파일럿을 시작하세요. ROI를 증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서별 최적화가 아닌 전사 최적화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설계부터 폐기까지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연결하는 비전을 가지세요. 그래야 네트워크 효과로 기하급수적 혁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6년 규제는 이미 코앞입니다. EU DPP, ISO 42001 선택이 아닙니다. 시장 접근의 전제 조건입니다. 디지털스레드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기술 구현 방법이나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제조 AX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세요. 매주 최신 제조 AI 트렌드와 실무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